손해를 입힌 것이다. 그럴 때 뭡니까? 그럴 때 형사 보상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이 보상과 배상은 서로 다르니까 다시 국가가 잘못했다. 그래서 103억대의 배상을 또 청구했습니다. 이 재판은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이제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건 이제 제갈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다툼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103억대의 국가배상을 청구하니까 이 청구인들은요, 원고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이 위법행위를 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돈 달라라고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판사는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이 어떤 위법행위 했는지를 네가 입증해봐라. 증명해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원고들은 뭐라 하면 무슨 소리냐. 바로 얼마 전에 재심 사건에서 그 판사는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무슨 증명이 또 필요하냐라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 지금도 그 사건은 제가 그냥 추적을 안 했습니다. 또 짜증나고 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결론을 좀 보려고 제가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다른 일도 좀 바빴지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 열받아서 뚜껑이 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형사보상은 53억, 다시 국가배상을 103억을 청구를 했다는 뜻이.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뭐였냐면 아니 왜 이게 잠깐 제주지방법원에서만 이 사건을 담당하느냐? 전국에다가 해도 될 텐데 왜 여기다 하느냐?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소송 사건을요, 제주지방법원에 전속 관할로 했던 것이. 그래서 제주지방법원만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건이요, 다른 법원에 배당이 됐다면요, 전국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는요, 의식이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난 도출했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제갈창이라는 친구가 그런 일을 하고 장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좀 더. 거기까지요. 예. 지금 이 정리를 하면 형사보상을 해서 18명이 53억 받았죠.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103억을 받았단 말이죠.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이 작년 3월 달에는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 보면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더 내려와야 되는데. 더 내려가 봐요. 됐어요. 더 내려가. 오케이, 거기. 네, 다섯째예요, 다섯째. 네, 오케이. 이건 다른 사건인데 이런 겁니다. 재판장 장모였는데 행불인 333명과 일반 재판을 받은 생존 수용인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요. 그럼 이것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행방불명된 333명하고 일반 재판을 받은 생존 수용인 2명이다. 여기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해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반 재판을 받은 생존 수용입니다. 이게 뭔가면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일반 재판을 받은 생존 수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행불인 333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행불인이 뭔가면 행방불명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행방불명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그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이에요. 수감 중이었는데 6.25가 터지다 보니까 감시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333명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 행불은 보통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행불인이 아니에요. 수감 중에 있던 사람인데 이 감시 그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도망간 사람. 이 사람도 뭡니까? 수용인과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컨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는 말은 제가 아직 체크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앞에 선례에 따라서 형사보상을 청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또 하나 사건. 이거는 이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10명이 선고한 거예요. 10명이. 그랬는데 이때는요. 여기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거는 생존 수용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사람의 아들, 딸들이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아들, 딸들이. 그래서 아들, 딸들이 청구해서 이제 무죄를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니 피고인이 다 죽었는데 아들, 딸들의 진술만 가지고 그 당시에 재판이 잘못됐단 말이죠.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해 줬습니다. 그것이 2021년 1월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이어서 형사보상을 청구했겠죠?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국가배상까지도 아마 청구 중에 있을 것이에요. 그럼 이런 소송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적극 나서줍니다.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그러면 이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은요. 땡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18명이 위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3억을 받는 53억. 그 53억을 18명이 나누어 가질 텐데 이건 뭐 알아서 균분 비례가 말고 알아서 나눠 가질 거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 자 53억 소송을 민변 변호사들이 이 일을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수임료를 얼마나 받겠느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진짜로.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는요. 53억에 20% 정도 받아요. 보통. 저는 30% 받는 경우도 있어요. 20%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들이 이거 소송 대행해 주고 수수료로 이건 뭐 10억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형사보상이나 국가보상을 청구하면요. 변호사가 대신 다 해주면 20에서 30%를 받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보통의 관례니까 20% 받으면 얼마예요 이거? 10억이에요 10억. 저도 이런 소송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0억씩 받는 소송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지금 제주지방법원이요. 정말 그 우리 국가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박범계 직권재심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빨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18명이 지금 생존 수용자가 다퉜죠? 그 다음에 10명이 지금 사망한 사람이에요. 다퉜어요. 자녀들이. 또 행불인 뭐 333명 뭐 해줬단 말이죠.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좀 4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전체가 한 2,3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0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현행 4.3 특별법은요. 특별 재심을 하네. 특별 재심. 또는 직권 재심. 저는 대학 교수를 30년 넘게 했지만 이제껏 제가 특별 재심이다, 직권 재심이라는 단어를 이게 처음 제가 봤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특별 재심, 직권 재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4.3 특별법에 직권 재심과 특별 재심을 뒀어요. 여러분 이거 왜 뒀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을 하려면 자기네가 보더라도 어거지 중에 어거지입니다.
말이 안 돼요. 형사소송법에 아까 봤잖아요. 원판결에 관여한 판사나 검사나 경찰 공무원의 가혹행위가 판결로 입증되거나 또는 그 가혹행위를 엄격하게 증명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 공소장 없지요, 공판 기록 없지요, 판결문도 없어요. 뭐만 남아있냐면 수용자 명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홍길동이 무슨 범죄 징역 15년, 그다음에 성춘향 징역 15년, 뭐 이런 것만, 그 기록 한 장만 딱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형사소송법의 재심 개시가 될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법에서 이런 사람들은 일괄해가지고 뭡니까? 특별 재심을 통해서 구제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2,300명을. 그러면 특별 재심을 해주는데, 그럼 본인들이 특별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청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 나서서 법무부 장관이 일괄해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이 바로 작년 11월 30일인가 그때 내려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2,000여 명에 대해서 직권 재심을 청구하도록 시킨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법원에서 이 행불인 333명에 대해서 형사부상을 해줬는지 그건 등록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건 해나 말하겠죠. 대한민국 돈이 남아도니까 해줬겠죠. 여러분, 제주도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돈을 받기 때문에 표는 다 누구 찍습니까? 상당 부분이 다 현 좌파를 찍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 사람들은요, 지금 말을 서로 못합니다. 양심 있는 우파 인사들은 저 죽일 놈, 저거 그 당시에 총 들고 근데 방어한 놈인데 걔가 이렇게 그 집 자식인데 돈을 받아? 얘기하고 싶어도 옆집 사니까 말을 못해요. 또 좌파에서 돈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표정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자기네가 잘못했는데 돈을 받는단 말이죠. 지금 7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영혼을 달랜다든지 또 이런 등을 위해서 4.3 공원을 만든 것까지는 우리가 인류의 차원에서 허용할 수도 있어요. 인류의 차원에서.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죽었단 말이죠. 그걸 굳이 따질 거 없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4.3 묘역이라든지 4.3 공원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대한민국을 적대한 세력들, 그래서 사형, 무기, 징역 8년, 징역 7년 이런 형을 받은 생존자 수용인들에 대해서 53억을 주고 또 103억대의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허용한다? 저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다 수용인들이에요. 수용인 자녀들이. 근데 아들, 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을 청구하고 말이죠. 행불인 333명에서 무조건 무죄를 선고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나라가, 저는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요, 국가 반란자에게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 나라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법에 국민의힘의 103명 중에서 73명이 찬성을 했어요. 또 5명만 반대했습니다. 25명이 기권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도저히 참 우리가 할 수 없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국민혁명력이 약하니까 그렇지만은 전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말이죠. 여러분, 이
제주 4.3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연역도 말씀드렸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도 말씀드렸고 박범계의 직권 재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주지방법 판사들이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 분명히 언젠가 이 잘못이 회복되고 치유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금년 3월 9일에 우리가 정권 교체가 첫 번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주제는요.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입니다.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은요. 심심치 않게 이 폐지 논쟁이 나와요. 언제 나왔느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그랬어요. 하니까 제가 뭐 다른 헌법 교수를 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헌법 교수들 중에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옳다. 이런 주장에 따랐어요. 저는 그 당시 그 폐지 논쟁을 하는데 얼마큼 이 나라 형편이 어려웠냐면요. 폐지를 반대하는 헌법 교수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카톨릭 교수들도요. 이 정권에 나팔수가 됩니다. 거기에 아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증거도 있고 저는 제가 쓴 논문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에 대해서 제가 글도 썼고 폐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좀 없어지다가 다시 문재인 정권이 오니까 얼마 전부터 얼마 전이 아니죠. 국가보안법을 폐지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민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통일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 민변의 변호사들이 선언문을 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문구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그 말이 맞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전에요. 우리가 배경을 좀 보면 국가보안법은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죠? 다 지웠지만 48년 12월에 만들어졌죠? 48년 12월에. 왜 만들어졌죠? 여순 반란 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보고 난 다음에는 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자면 안 될 것이다. 당시에 일제시대 형법을 저희가 사용했었는데 그 형법으로는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저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죠. 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된 경우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은 6.25 때 자진 월북했습니다. 결국은 뭐죠? 그 국회의원 중에 빨갱이가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좀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요 국가보안법을 만들게 된 원인이 지금 여순 반란 아닙니까? 그보다 더 한 달 전에 9월 달에 자 8월 15일 날 우리가 문을 열었잖아요. 여순 반란사는 10월 19일이에요. 요 전에 9월 12일 제 기억으로 9월 12일로 알고 있는데 9월 12일 날이요. 중앙청 그 당시 중앙청 우리나라가 이제 어렵게 사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장관실도 있고 행정부서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었어요. 그 집무실에 그 집무실이 있는 중앙청 건물에 태극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공기를 어떤 놈이 갖다 다른 거예요. 북한 국기를 다른 거예요. 언제요? 8.15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중앙청 건물 꼭대기에 대한민국 국기가 있어야 되는데 인공기가 개양됐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서울 시내
각 곳곳에 건물 벽에요.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하는 그런 이 벽보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립문 아시죠? 서대문에 독립문. 독립문에다가도 인공기를 이놈들이 어떤 놈이 기행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9월 15일, 10일에 있었던 인공기 개양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좀 내려보세요. 그리고 한 12분 남았는데 수업 시간이. 예. 처음에 국가보안법은요. 조문이 6개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25개인데 물론 국가보안법이 다 잘했던 건 아니에요. 국가보안법도요.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정권 유지에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시대에는요. 이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법으로 전락된 적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보면요. 7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찬양 고무죄 그래요. 찬양 고무죄. 찬양 고무 지금도 있는데 그건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 지금 국가보안법을 보면 북한이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면 처벌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죠. 이건 매우 위험하고 위헌성이 농후해요. 왜 그렇습니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 고무하면 처벌한다. 이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북한의 유도 선수 중에서 개순이 선수가 있습니다. 개순이가 아주 유도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개순이가 참 유도 잘하네 라고 우리가 칭찬하면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한 게 돼버려요. 그럼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 법은요. 이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 고무죄는요. 예컨대 북한이 축구를 우리보다 옛날에 잘했단 말이죠. 북한이 축구를 잘하네? 그렇게 칭찬하면요. 뭐가 됩니까?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 또는 고무. 잘한다. 따라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 7조는요. 옳은 조항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이 위헌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뭐가 처벌받을 수 있냐면요. 북한을 학문적으로 또는 표현상 또 예술적으로 북한을 근데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어떻습니까? 위축됩니다. 말할 때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따라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쓰고 싶은 글도 잘 못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위헌 요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7조는요. 어떻게 남용됐냐면 박정희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게 제가 미우면 저건 처벌. 밉지 않으면 저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그런데 1990년 헌법재판소는요.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한정위원인데 위원회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 위헌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 고무하면 처벌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말 썼어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를 주는 경우 북한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 고무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된다고 본다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그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가 개순이가 유도 잘해. 그 말은요.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가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위반이 안 되죠. 따라서 그 사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처벌되지 않아야 옳은 것이에요. 북한도 축구를 잘한단 말이죠. 북한도 좋은 점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를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에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요, 여러분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지고 처벌된 대한민국 국민을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신문에도 안 납니다. 간첩도 안 잡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거는 찬양 고문은 여기에 해당되죠. 김정은이의 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나는 지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위협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에요. 북한의 통치 이념, 북한의 지배체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단체를 만들거나 정당을 만들거나 운동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뭐가 위협받습니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것이, 또는 기본 질서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처벌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이. 자, 좀 올려보세요. 지금 이제 민변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허용하고 있단 말이죠. 통일의 협력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가져온다. 따라서 폐지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취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미국만큼 못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북한은요, 38도 선에서 아주 세계 최강의 화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북한은 적화 통일의 야욕을 현재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이런 적대 상황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북한의 체제나 이념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그 세력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폐지해버리면요,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진할 것이고, 북한의 노동당 이념을 찬성하는 그러한 정당이나 단체를 만들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주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독일의 예를 잠깐 보면요, 독일은 통일 전에는 서독과 동독이 여러분 서로 대치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서독 내에서 정당을 2건 해산합니다. 정당 해산이 2건 있어요. 정당 해산이. 하나는 뭔가면 나치를 다시 다시 회복시키려는 정당, 신나치 정당에 대해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잘못된 것이다. 해산했습니다. 나치 정당에 대해서. 신나치죠. 두 번째, 공산주의 정당에 대해서도 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만 진보 정당에 대해서, 통진당에 대해서 해산을 내린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는 독일도 전후에 신나치주의 정당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정당은 해산시켰고, 동독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요, 공산당이 있습니다. 사회당이 있어요. 그 왜 문제가 없죠? 통일됐기 때문에 자기 서독과 갈등 관계를 갖는 이 적들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서독은 지금 폭넓게 공산당도 국민이 지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도요, 남한과 북한이 남한 중심으로 통일돼서 통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그럴 때는요, 공산당 허용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 좋다고 하는 사람 허용해 줘야 옳은 것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의 큰 그릇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변 사람들은 이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허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모든 사상이나 신념을 다 허용합니다. 다만
우리를 적대하는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사상만 우리는 부한다 뜻이 다 허락해요. 허락하는데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지지 찬양하는 그 사고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 두 번째요. 민변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국가보안법이 없으면요. 민주주의는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민주주의는 소멸될 것이에요. 질식될 것이냐 소멸될 것이냐. 우리는 소멸돼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또 사상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악법이다 그러지만 그럼 지금 최근 제가 5년 이내에 북한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을 내가 단 한 명도 본 바가 없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한 통일에 저해가 된다? 현재는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국가보안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요. 그렇죠?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이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고 통일을 향해서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자. 쌀도 대주고 약도 대주고 말이죠. 그런 것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로 철저하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북한의 이념이나 주체 사상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국가보안법이 불편할 뿐입니다. 따라서 위헌성이 모두 제거된 멀쩡한 법을요. 위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컨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냐 억지를 부르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변의 주장이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제가 네 가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죠. 잘못된 것이다 말이죠. 결론은 뭡니까? 통일되면 그때는 국가보안법 폐지해도 됩니다. 그건 독일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